중국어 초급 학습자분들 오셨나요? 영상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영상에서 특별히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예요. 바로 중국어 공부하시는데 조언을 좀 드리려고요. 중급, 고급 학습자들은 제가 특별히 조언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알아서 잘 하실 수준이 되셨고 각자 나름의 독학 노하우도 있으실 거라서 초급자분들만 오시라고 했어요. 가끔 채널에 댓글로 질문을 주시거나 주변 분들이 자주 질문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서 공통되는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제 개인적인 얘기부터 조금 해도 될까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초급 학습자 시절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뽀뽀모포도 모르던 시절도 있었고요. 저는 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진학하면서부터 중국어를 처음 접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에 입학하기 한 달 전에 종로에 있는 중국어 어학원에서 뽀뽀모포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대학교 1학년 때 초급 중국어, 2학년 때 중급 중국어, 3, 4학년 때 고급 중국어 이런 단계로 학습했고요. 중국 고대문학, 현대문학, 문자학, 의문학 등 다양한 과목을 학부 과정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거의 3학년 때까지는 중국어 회화 학원 수업도 병행했어요. 방학 때는 무조건 꼭 다녔고요. 학기 중에는 등교 전에 새벽반을 다닌 적도 있어요. 새벽반 수업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3학년을 마치고 베이징에서 1년 지내면서 어학연수 고급 과정을 수료했고요. 다시 복학해서 4학년을 마치고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몇 년 하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중어중문학과 대학원에 다시 진학을 했고요. 석사 과정을 수료했어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논문을 마치지 못하는 바람에 2년 4학기 과정을 수료는 했지만 졸업은 못했어요. 이건 저한테 약간 눈물 버튼 같은 거라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 이후로 중국어 학원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중국어 회화 강의를 쭉 했어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10년 이상 했죠. 그와 동시에 번역계에 입문해서 출판 번역도 10년 이상 했고요. 웹툰 번역도 살짝 발을 담가보긴 했어요. 이렇게 저는 꽤 오랜 기간 중국어와 밀접한 때려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어에 대한 애정이 깊어요. 최근 몇 년은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국어와 상관없는 일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시 마음의 고향 같은 중국어를 다시 업으로 삼기 시작했고 그걸 자축하는 의미로 또 중국어를 배우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우펀 중국어를 개설해서 소박한 영상들을 올리고 있어요. 처음 채널을 오픈하면서 내가 만든 영상을 과연 얼마나 많이 찾아주실까 걱정과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오픈한 지 9개월 된 지금 시점에 이미 2,000분이 넘게 구독해 주셔서 감사함에 몸둘 바를 모르고 있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 허리 깊이 숙여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자리를 마련했고요. 여러분께 공부 방법이라도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개인사까지 주절주절 읊어봤습니다. 하고 보니 너무 길었네요. 제 개인사에 관심도 없으신데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해서 지루했다면 죄송합니다. 자, 이제 5분 만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중국어를 뽀뽀모뽀부터 배우던 기초학습자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을 지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고 원서로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수준까지 성장해서 이제는 중국어를 가르치는 자리에까지 왔어요. 저는 지금 영어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영어와 중국어 둘 다 공부한 경험으로 보자면 영어가 확실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어보다 중국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초급 학습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발음이 어려워요. 성조가 너무 어려워요. 안 돼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 중국어를 배울 때 똑같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너무나 공감하죠. 그렇게 어렵다고 느꼈을 그 당시에 어느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이렇게 어렵다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건지, 내 전공인데 더구나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스스로 충분히 만족할 만큼 노력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무척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고 조금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만 더 꾸준히 끈기 있게 공부해 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반면에 전 정말 진짜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아직 어렵기만 한 거죠? 하고 속상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단계를 통과해서 드라마 배우들이 말하는 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올까 하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구독자는 글을 게시할 수 있더라고요. 그 게시판에 어려운 점이나 질문을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변 드릴게요. 공부할 때 고민은 누구나 다 비슷하니까 게시판에서 공유하면 다른 분들도 보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국어 학습은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만큼 보상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공부예요. 제가 그 댓글에 답글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외국어 학습은 지름길이 없어요. 엉덩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게 외국어 공부거든요. 무조건 많이 읽고 말하고 듣고 쓰는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해 보기로 해요. 기초학습자라면 단어를 외우고 문장 표현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음과 성조 연습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해요. 발음이 한번 잘못 굳어지면 나중에 고치기 힘들거든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 알던 분 중에 중문과를 졸업하고 HSK 시험도 고급 수준의 높은 점수를 땄고 하고 싶은 말도 술술 잘해요. 그런데 그 말을 정작 중국인은 전혀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들어도 발음과 성조가 너무 부정확해서 아무리 문법과 어순에 맞는 말을 해도 중국인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특히 중국어는 성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발음하지 않으면 소통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초학습 단계에서는 발음과 성조를 확실히 잡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해요. 전에 댓글에서 어떤 분이 본인이 여성인데 저음이어서 성조 높낮이 잡는 게 힘들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답글도 드렸는데 성조의 높낮이는 절대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 그 음역에서 고저를 확실하게 설정해서 사성이 정확하게 구분되게 소리내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 목소리도 듣고 계시니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 톤도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꾀꼬리 같은 중국 여성의 목소리는 절대 못 내요. 하지만 제 음역 범위 안에서는 고저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조는 마스터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성조 익히는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기초 중국어 발음 수업할 때 설명하는 것과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성은 본인의 음역에서 솔에서 쭉 길게 내시면 돼요. 지금 이 목소리 톤에서 도, 레, 미, 파, 솔, 아 이렇게 내면 이게 일성입니다. 빠, 마, 따 이게 일성입니다.
이성은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친구가 내 이름을 불러요. 짱구야, 이렇게 부르면, 응? 왜? 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게 이성이에요. 아, 마, 빠, 허, 이렇게요. 자, 삼성은 뭔가 우리가 깨달았을 때, 아, 그렇구나. 오, 그랬구나. 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 이게 삼성이에요. 빠, 나, 커, 이렇게요. 사성은요, 옆에서 누가 갑자기 퍽 치면 우리, 아! 소리 내면서 놀래잖아요. 누가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쿡 찌르면, 아! 하잖아요. 엄마가 혼낼 때 등짝을 후려치시면, 아! 하잖아요. 그게 사성이에요. 칸, 취, 꾸어. 이렇게요. 우리말 할 때 소리의 높낮이를 조금 활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다면 아마 성조를 익히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신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 방법들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어서 제가 초급자 시절에 공부했던 경험과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공부 방법을 제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길어지면 지루하시잖아요. 그래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곧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 중에서 단 몇 마디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